그동안 저희가 3편의 쇼트필름을 소개해드리면서 한 멤버가 다른 멤버의 데미안이다 와 같은 방식으로 싱클레어와 데미안의 역할을 나누려 했었지만 사실 누군가에겐 데미안이던 그들 역시 어떤 면에선 싱클레어였습니다. B의 데미안이었던 랩몬도 전국의 데미안이었던 슈가도 전부 데미안이면서 동시에 싱클레어처럼 청춘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죠. 그리고 방황 끝에 나온 영상은 슈가가 홀로 헤매고 있습니다. 이 시종일관 어두운 배경은 슈가의 내면을 나타내며 끝없이 들리는 귀뚜라미 소리는 어둡고 인적이 드물다는 느낌을 주면서 슈가의 내면이 얼마나 외로운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슈가의 외로운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이 가게는 방탄소년단이 열망했던 뮤지션들의 음반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즉 싱클레어가 데미안이 되려는 열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열망을 표현하기 위해서 피아노 연주를 하기 위해서 유리문을 부수고 가게에 들어갑니다. 이 열망은 미성숙한 모방에 불과하기 때문에 방황으로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울리는 빨간 사이렌. 방황을 통제하고 경고하려고 합니다. 슈가가 방황하면서까지 연주하려는 곡의 가사는 이 곡은 청춘의 고독을 의미하는데 자신의 고독을 이해받고 싶었던 슈가의 처절한 시도는 방황에 대한 경고로 묻혀버리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 순간 슈가가 연주하려던 노래가 휘파람 소리로 들려옵니다. 자신이 느낀 청춘의 고독과 똑같은 감정, 슈가는 휘파람의 소리의 주인공을 찾기 시작합니다. 혼자라는 것은 무척이나 힘들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멜로디를 노래하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 순간 슈가의 등 뒤로 다가오는 차는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여기서 대입해보자면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수단, 성장통이겠죠. 소설 데미안에서 싱클레어에게 갑자기 다가온 과도한 일탈들은 싱클레어를 세상에서 고립시키고 싱클레어의 내면에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차 역시 물리적으로 부딪히지 않았다고 해도 마치 사고가 난 것처럼 이렇게 성장통에 의한 핏자국이 남아있는 것이죠. 이때 위아래 동일하게 비춰지는 거울 같은 효과가 보이시나요? 내면 속의 거울은 보통 자신 안에서의 끝없는 고뇌를 의미합니다. 슈가는 성장통을 겪으며 난 달라졌을까? 다른 길을 택했더라면? 멈춰서 뒤돌아봤더라면? 하고 고뇌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에서도 나왔던 흘러넘치는 슬픔과 우울이 보이는 것이죠. 고뇌 끝에 슈가는 다시 자신이 왔던 길로 돌아갑니다. 성장통이 멈춘 곳을 향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성장통은 싱클레어가 데미안이 되기를 열망했던 공간을 부수고 말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공간 자체가 바로 새가 깨고 나와야 했던 알이었던 것이죠. 설명하자면 알은 제2의 데미안이 되고 싶다와 같은, 즉 싱클레어로서의 성숙이 아닌 데미안이 되고자 하던 미성숙한 열망이었고, 그 알이 부수어지는 것은 그 미성숙한 열망, 성숙에 대한 어긋난 강박이 끝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슈가는 더 이상 멜로디를 흥얼거리는 사람을 찾는 일을 멈춥니다. 나를 위로해줄 타인을 찾기보다 성장통을 통해 상처 입은 자신의 자아를 마주하게 됩니다. There are numerous ways in which God can make us lonely and lead us back to ourselves. This was the way He dealt with me at that time. 이 말은 쉽게 말해 성장통, 고독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게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랩몬이 머물고 있는 공간은 컨테이너. 원래는 집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닌 만큼 임시 거처를 의미합니다. 방황의 길에서 랩몬이 안식의 공간을 흉내낸 곳이죠. 이쯤 되면 아실 겁니다. 이 컨테이너가 랩몬이 깨고 나와야 하는 알이 되겠죠. 랩몬은 청춘의 한켠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알 속에서 머무르고 있었죠. 사실 랩몬은 맘만 먹는다면 이 알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비긴에서도 나왔었고 소설 속에서 싱클레어가 데미안에 의해 한 차례 성장통을 이겨낸 뒤 보내는 그림입니다. 성숙을 대표하는 이미지이죠.
또 검은새로서 곧 방황의 끝, 청춘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사진을 갖고 있음에도 아직 알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렘모는 이 새, 성숙의 과정을 잊지 않기 위해 문신으로 남깁니다. 문신은 잊고 싶지 않은 것들을 새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렘모는 이 새를 문신으로 남겨서 이전 화양연화에서 그랬던 것처럼 청춘 속에서 방황하는 싱클레어인 비와 함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소설에서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카인의 스티그마가 너에게도 있기 때문에 너를 알아볼 수 있었다 라고 말하고, 싱클레어 역시 그런 데미안에게 자신의 스티그마를 투영해서 본 것처럼 말이죠. 렘모는 청춘의 죽음을 불에 태워 술에 담아서 마시게 되는데요. 불에 태우는 것은 제물로 바친다는 표현으로 청춘의 끝을 제물로 바쳐서 술, 방황, 즉 성장통을 마주하려는 것이죠. 이윽고 렘모는 그 방황을 통해 점점 어두운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The other realm, however, overlapping half our house, was completely different. 이 이야기는 싱클레어가 느꼈던 어두운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 loud mixture of horrendous, intriguing, frightful, mysterious things, including slaughterhouses and prisons, junkyards and screeching fishwives, calving cows, horses sinking to their death, tales of robberies, murders, and suicides. 싱클레어가 느낀 어두운 세계는 성장통을 겪을 방황의 공간입니다. 이 어두운 세계로 들어간 렘몬의 몸이 알록달록하게 물들기 시작합니다. 이 현상은 렘몬이 성장통을 겪어내는 과정입니다. 방황하며 고뇌하던 싱클레어가 데미안을 다시 만나서 다시 한번 카인과 아벨, 스티그마에 대한 대화를 떠올리고 자신의 내면에서 고민을 하고 다양한 빛깔로 그 이야기를 곱씹은 후에 다시금 성숙을 위한 길로 들어선 것처럼 말이죠. 거울 속에는 렘몬이 보입니다. 거울 속의 거울. 슈가의 길이 위아래로 반사되어 보인 것처럼 자신 안에서의 끝없는 고뇌를 렘몬 역시 겪었습니다. 렘몬이 적은 살아남아야 한다는 메시지는 비에게 전했던 성숙하라는 메시지. 그 메시지는 사실 렘몬 스스로에게도 성숙해야 한다는 다짐이 되었습니다. 다만 비를 위해서 자신의 성숙을 귀를 막고 눈을 감은 채 모르는 척 할 뿐이었습니다. 불꽃놀이는 끝을 알리는 피날레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청춘은 끝나고 드디어 성숙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거울이 깨지고 그 장소에서 벗어나는 렘몬의 모습은 마치 알을 깨고 새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 걸려오는 전화. 비가 스티그마에서 건 전화였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렘몬은 전화를 받지 못합니다. 왜 받지 못했을까요? 그 위에는 라이어, 말하자면 원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비를 감싸주기 위해 어른이 되는 성숙의 과정을 멈추고 있었지만 이제는 비의 전화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렘몬이 겪어야 할 청춘의 방황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비의 전화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의 방황을 함께 해줄 수 없는 것이죠. 소설 데미안에서도 싱클레어가 가장 힘겹게 성장통을 겪는 시기에 데미안은 직접적인 도움을 취해줄 수 없었고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데미안은 싱클레어가 그 고통을 이겨내기만을 간절히 응원하죠. 살아남아야 한다는 메시지처럼 말이죠. 뮌하우젠 증후군. 이 증후군은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실제로는 신체적인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누군가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질병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자해를 하게 되는 병입니다. 쉽게 말해 관심받기 위해서 의사도 속일 정도의 꾀병을 부린다는 것이죠. 두 번째 쇼트필름 라이처럼 제이홉은 거짓말로써 꾀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꾀병 역시 의학적으로는 정신병으로 취급한다고 합니다. 미성숙한 인격 때문에 겪는 내면 갈등이 외부로 발현되는 현상으로 보는 것인데요. 의학적 진단으로만 내면의 치료를 완료하기는 힘듭니다. 상담과 그에 대한 감성적인 이해 역시 동반되어야 하죠. 상담과 이해를 감성적 치료라고 했을 때 알약은 이성적인 과학적인 치료일 것입니다. 의사는 알약으로만 제이홉을 치료하려고 하지만 제이홉의 마음의 병을 이성적으로만 통합하려는 이 시도는 제이홉 내면에 대한 이해가 없는 텅 빈 위로일 뿐입니다. 약이 치료제보다 각성제인 것처럼 제이홉의 정신착란의 촉매로서 작용하게 되는 이유는 어른들의 이성적이기만 한 위로가
청춘에게는 진정한 위로로 다가오지 못하기 때문에 제이홉의 내적 갈등을 더 아프게 건드리기만 하기 때문이죠. 소설 데미안에서 싱클레어는 내면에 대한 고찰이 없는 일탈, 즉 비행, 음주나 음담패설 등을 모두 저지르고 나서야 비로소 그런 행위를 하는 자신 스스로가 얼마나 추악했는가를 깨닫습니다. 싱클레어가 자신의 추악한 면에 울부짖은 것처럼 제이홉 역시 울부짖습니다. 중간에 보이는 날개는 그가 새이며 날아가기 위해서, 즉 성숙하기 위해서 성장통을 겪어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격렬한 성장통에 힘이 다 빠져버린 제이홉은 쓰러집니다. 그때 물이 흐르는 소리와 새가 자유로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은 제이홉. 그가 보는 눈앞에는 방대한 숲, 밝은 세계인 에덴 동산이 펼쳐져 있습니다. 원죄를 저지른, 그러니까 내면의 어두운 세계를 깨달은 자들은 갈 수 없었던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은 이브, 어머니였습니다. 이 영어는 에바로도 읽을 수 있는데 데미안의 어머니 이름입니다. With a face that resembled her son's, timeless, ageless, and full of inner strength, the beautiful woman smiled with dignity. Her gaze was fulfillment, her greeting a homecoming. Silently, I stretched my hands out to her. 데미안의 어머니 에바 부인은 위태로운 청춘의 성숙을 겪고 있는 싱클레어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줍니다. 싱클레어는 에바 부인으로부터 모성과 동시에 이성적인 매력을 느끼는데요. 그러나 이 모성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벗어나야 하는 밝은 세계입니다. 싱클레어에겐 에바 부인과의 만남이 모성을 떠올리게 함과 동시에 모성을 벗어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죠. 그래서 제이홉은 알을 벗어나듯 꾀병을 벗어나서 소설 속에서 싱클레어의 꾀병에 대한 위로로 초콜릿을 전해주었던 어머니의 모성을 기억함과 동시에 에덴 동산을 떠나가게 됩니다. 약, 이성적이기만 한 위로, 사과, 원죄, 한쪽 귀에 꽂은 잡음만이 들리는 이어폰, 내면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 황금색 새 매, 데미안과 싱클레어가 공유하는 기억 속의 새. 데미안의 모든 내용을 종합하는 이 공간은 싱클레어의 유년기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싱클레어는 내면의 고민을 끊어내고 자신의 원죄를 떠올리게 하는 사과를 애써 피합니다. 백합을 찍는 사진기, 순수한 영혼을 영원히 유지하려는 시도인데요. 그러나 그런 시도와 노력들이 무색하게 순수한 영혼 뒤에 조용히 불타던 촛불이 꺼져버리면서 밝기만 했던 세계의 종말을 예고합니다. 진은 어두운 세계로 빨려 들어갑니다. 하지만 어두운 세계 안에서도 살아남아야 한다. 즉, 성장통을 이겨내고 성숙해야 한다는 메시지는 진에게 똑바로 전해집니다. 그가 보지 않으려고 했던 원죄는 진을 자신의 방, 즉 깊은 내면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진의 내면은 성장통으로 상처가 나 있습니다. 성숙을 위해서 진은 영원히 유지하려고 했던 순수성을 불태워버립니다. 순수성의 소멸, 드디어 성장통을 겪어낼 준비를 마쳤음을 보여주죠. 방탄소년단은 모두 진이면서 진은 청춘이기에 방탄소년단 모두가 청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이, 스티그마, 퍼스트 러브, 리플렉션, 마마는 진의 내면에서 하나로 통합되어 어웨이크, 깨달음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에서 비긴, 성숙이 시작됩니다. 거울을 통해 스스로를 마주하게 되면서 마침내 자아를 마주하고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는 나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 있는 것임을 깨닫죠. 뚜렷한 목적이 없는 방황은 청춘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방황 속에서 겪을 성장통은 웃기도 울기도 많이 했지만 꽤나 아름다운 성숙의 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새는 알을 깨고 밖으로 나와 날아갑니다. 인간은 누구나 성숙하기 위해서 알을 깨고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갑니다. 그 신의 이름은 Abraxas. 청춘은 성장통을 이겨내면서 어리광을 피우던 유년기의 안락함을 벗어나 일탈을 저지르기도 하면서 열망하는 목표를 만나 방황을 멈추고 목표를 향해 날아올라 상처 입은 알을 깨고서 나아갑니다. 마지막 알, 청춘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가 공존한다는 것. 데미안과 싱클레어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성숙을 이루듯 아브락사스를 향해 청춘은
성숙해 갑니다. 이번 앨범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